부동산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서 갖는다. 바로 공유지분 투자 이야기인데요. 소액으로도 가능해서 매력적인데, 와,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해도 많더라고요. 오늘 그 공유지분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바로 이 질문이 공유지분 투자의 핵심 매력이자 뭐랄까 출발점인 거죠. 큰 돈 없이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방법, 그게 바로 이 지분 소유 방식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. 공유 부동산의 개념부터 시작해서요. 내 권리가 뭔지, 또 팀워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익 실현 방법과 마지막 법적 해결책, 진짜 가격까지 이런 순서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. 자, 먼저 제일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? 공유 지분을 가졌다는 게 아파트 101호를 내가 갖는다는 게 아니고요. 그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예를 들면 10% 이런 식으로 비율로 갖는다는 뜻이에요. 법적으로는 공유 지분을 이렇게 좀 딱딱하게 정의하는데요. 핵심은 소유권 하나를 양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. 피자 한 판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. 특정 피자 조각이 딱 내 거 이게 아니라 피자 전체에 대한 소유 비율을 갖는다는 거죠. 완전 다른 개념이죠. 좋아요. 그럼 내 지분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서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해야 돼 하는 게 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.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. 보시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팽팽한 관계가 드러나요. 내 지분 자체는 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맘대로 팔 수도 있고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담보 잡아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. 이건 내 개인 자산이니까요. 하지만 이 부동산 자체는 우리 팀의 자산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건물 전체를 팔아버리겠다. 이러려면 모든 공유자,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. 내가 아무리 작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건물의 저쪽 구석만 내 거,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건물 전체를 내 지분만큼 쓸 권리가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월세가 100만 원이 나와요. 내가 10% 지분이 있다? 그럼 10만 원은 내 몫인 겁니다. 이렇게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? 공유 부동산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필요한 동의 수준이 다 달라요. 무조건 다 같이 모여서 만장일치 일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? 법에서는 이걸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서 봅니다. 첫 번째, 보존행위. 이건 뭐냐면 건물이 망가지지 않게 예를 들어 비가 새면 고치는 거. 이런 건 급하니까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어요. 두 번째, 관리행위. 이건 건물을 세를 준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운영 결정인데 이건 지분의 과반수, 즉 50%를 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처분 및 변경행위. 건물을 아예 팔아버리거나 허물고 새로 짓는 거. 이건 당연히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겠죠?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이 부동산. 그냥 두기 아까우니까 세를 줘서 월세 수익이라도 내고 싶어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모든 사람한테 다 도장 받을 필요는 없고요.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는, 그러니까 과반수만 찬성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아예 팔아버리자 이렇게 결정할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. 이때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. 100% 전원이 다 동의해야만 법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내가 경매로 이런 지분을 샀어요. 그럼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죠? 어떻게 엑시트 하냐는 거예요.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 3가지가 바로 내 지분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종의 출구 전략인데요.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, 우호적인 인수, 다른 공유자 찾아가서 제 지분 좀 사주세요 하고 좋게 파는 거죠. 두 번째는 공동매각,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이 부동산 통째로 비싸게 팔아봅시다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. 마지막 3번째가 이제 협상이 안 될 때 쓰는 최후의 수단, 강제매각, 법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런데 한 경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이게 참 현실적이에요.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? 한두 번 좋게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냥 빨리 소송으로 가라는 겁니다.
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이 갈등 상황을 아예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좋게 해보려 했는데 대화가 아예 안 통한다.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. 이럴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.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건데요. 이 골치 아픈 공유 관계를 법의 힘을 빌려서 그냥 끝내버리는 절차예요. 이 소송은요, 네가 잘했네, 내가 잘했네 하고 싸우는 그런 소송이 아니에요.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. 더 이상은 유지가 힘든 이 공동소유 관계 자체를 그냥 해체시켜주세요 하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. 그럼 법원은 어떻게 이 관계를 끝내주느냐?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째, 형물 분할. 이건 땅처럼 물리적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. 선을 딱 그어서 여긴 네 땅, 여긴 내 땅 해주는 거죠. 둘째, 경매 후 배당. 아파트 같은 건 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법원이 아예 경매에 넘겨서 팔아버린 다음에 그 돈을 지분대로 나눠주는 겁니다. 이게 제일 흔해요. 마지막으로 강제 매수라는 것도 있는데 한 명이 저는 이 집 꼭 갖고 싶어요 하면 법원이 그럼 당신이 다른 사람들 집은 시세대로 다 사주세요 하고 명령을 내리는 방식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대충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죠?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와, 이거 싸게 살 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데 과연 그게 다일까? 그 가격 뒤에 숨어있는 진짜 비용은 뭘까요? 여기 실제 사례를 보면요. 와, 수익률만 보면 진짜 혹하죠. 1,300만 원 투자해서 600만 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니 엄청나잖아요. 하지만 절대 그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. 숨겨진 비용이 정말 많아요. 먼저 시간. 협상하고 소송하고 기본이 6개월에서 1년, 어떨 땐 더 길어져요. 그리고 돈.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걸고 감정평가 받고 이런 데만 300에서 500만 원을 그냥 깨십니다. 또 있죠. 감정 소모. 이게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. 다른 공유자들이랑 부딪히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거의 100% 현금 박치기예요. 지분은 은행에서 대출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.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예요. 공유지분 투자는요,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사람과의 협상, 그리고 법률 전략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. 사실상 좋든 싫든 모르는 사람과 강제 파트너십을 맺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공유지분 투자, 이게 과연 황금 같은 기회일까요? 아니면 잘못 밟으면 터지는 전략적 지뢰밭일까요?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. 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겠습니까?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감당할 준비 되셨나요?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.